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BIS의 사무총장이 친히 한국에 찾아와서 CBDC 등 많은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요. 이게 코인들의 상승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과거 BIS가 비트코인에 대한 행보, 했던 말들, 관점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도 박산기의 난이 있었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미국, 한국, 중국 다 비트코인을 아예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BIS였죠. 총재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거죠. BIS는요. 비트코인에 개입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탄압하고 더 격하게 말하면 죽여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뭐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없어지나요? 계속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9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비트코인은 거품이라는 BIS의 의장이요. 태세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CBDC를 발행해야, 그러니까 18년도만 하더라도요. 그냥 없애라고 하면 없애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 없애는 게 어렵겠구나. 대안을 얘기해야겠다. 대안. 어쩔 수 없이 만든다는 겁니다. 민간 코인을 죽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태세 전환이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민간을 죽이기 위해 공공의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CBDC가 뭔지 아무도 몰랐었죠.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게 됐을까? 물론 비트코인이 안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페이스북에 리브라 사건이 터집니다. 민간 기업에서 갑자기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미국 정치인들 다 모여서 일단 때려잡긴 했지만, 이거 그대로 놔두다가는 뭐 기업들 여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이런 데서 코인 만든다고 하겠네. 우리 거 만들어야겠다 해서 생각에 전환이 생겼다. 이때부터 CBDC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 아시죠? BIS가 막으려 해도 안 되니까 1%만 은행들 당신들 자산의 1%만 사게 해줄게 했는데 결국 2%까지 살 수 있게 했었잖아요. 이게 작년 12월이었는데요. 정확히 과정을 보면요. 처음엔 1%라고 제안을 했는데 은행들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은행에 준비금의 5% 한도를 요청했다. 아니 1% 너무 적잖아요. 우리 코인 5% 사게 해주세요. 은행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BIS가 다시 오케이 그럼 2%로 합의하자 해서 나온 게 2%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은행들의 요구에 뭐 고객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한도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는 거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앨 수는 없으니까 통제해야겠죠. 비트코인 거래 모니터링 플랫폼을 만들었다. 올해 10월자 기사였습니다. 2% 넘게 사나 안 사나, 누가 어떤 코인 들고 있나 25년도부터 보고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다. 이제 과거 행적은 한번 살펴봤고요. 일단 이 BIS 사무총장이 바쁘실 텐데 친히 한국에 날라왔다고 합니다. 어인일로 왔을까요? 오자마자 했던 말이 CBDC는 중앙은행의 의무이다. 한국은 근데 그 중에서도 미래통화의 구심점이다. 너가 주인공이고 너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 하면서 친히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 만나러 한국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CBDC는 이름을 디지털 원으로 하시죠. 이름까지 예쁘게 잘 지어줬습니다. 엄청 으쌰으쌰 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제 기사가 바로 뭐 당일부터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의 CBDC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와 용도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11월 24일자로 해서요. 내년 하반기에 CBDC 실거래를 일반인에게 테스트하겠다. 내년 하반기 얘기 나왔습니다. 정확히 보면 내년 4분기부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이제 CBDC 형태로 해서 테스트하겠다. 정확히는 4분기인 거죠. 근데 왜 4분기라고 했을까요? 이제 오늘 영상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 내년 4분기. 당연히 25년 불장을 대비하기 위함인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뭐 정답은 다 알고 계세요. 25년 불장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CBDC를 급하게 도입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를 테스트를 하는데 내년 9월에서 10월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쓸까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보육료 바우처를 쓴다든지 뭐 실업급여를 주는 데 쓴다든지 여러 수당들 있잖아요. 그런 거 쓸 때 하면 된다.
이 블록체인에 올려놓고 조건을 걸어두면 뭐 동사무소에서 아이디 확인하고 뭐 조건을 채웠어요, 안 했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으로 그냥 다 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겠더라. 근데 하나 이 기사에서 이상한 문구를 제가 발견을 합니다. CBDC 테스트 뭐 보유용료 뭐 이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테스트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웬 탄소 배출권이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토막 상식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 CBDC요. 우리 수당 많잖아요. 육아 뭐 휴직 수당도 있고 실업급여도 있을 거고 뭐 재난지원금도 있을 거고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까? 탄소 배출권이라 함은 이제 CO2 같은 거 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배출하면 안 돼, 환경이 오염되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라. 사놓고 배출하세요. 뭐 이런 거죠.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탄소 배출권 누가 만들었을까요? 금융 세력들의 걸작품이자 상품입니다. 금융 세력이라 함은 BIS, IMF, 뭐 블랙락, JP모건 이런 친구들을 얘기해요. 짝짝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ESG 열풍이 있었죠. ESG 테마, ESG 펀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랙락이 일으킨 열풍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ESG 펀드를 사고 팔고 했었다. 근데 뭐 비슷한 거죠. 그리고 항상 논리가 짱짱합니다. 이거 옳은 거, 좋은 거 맞잖아. 맞는 말이죠. ESG도 그렇고 탄소 배출권도 환경오염 안 시킨다는데 종량제 봉투 쓰는 거 맞잖아. 물론 내가 돈은 좀 벌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 문제가 있네요. 미국에서는요, 탄소 배출권이 잘 뭐 팔리고 파생 상품도 나오고 선물도 나오고 했는데요. 한국에는 이거 사고 파는 거 뭐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 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인기가 없다는 거죠. 뭐 사고 파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니까 겸사겸사 CBDC 놓는 김에 홍보 좀 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탄소 배출권인가? 그들 거니까요. 그들의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제 BIS에서 팔라고 하니까 한국도 탄소 배출권 팔긴 하는데요. 한국은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사고 팔 수는 있어요.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올해 8월자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코인처럼 마이너스 75% 됐다는 거죠.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에 빨간불이다. 차트 보시면 거의 22년도 코인 차트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국가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런 그 테마를 정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마 회사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정말 노래를 불렀던 게 탄소 중립입니다. 한 3년, 4년 내내 사업 계획서 쓸 때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나요? 안 됩니다. 뭔지도 잘 모르고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판매 수입이 미달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한국 거래소에서도 팔고는 있더라. 근데 거래량도 아예 없고요.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국은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BIS 사무총장이 이렇게 조언을 했겠죠.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한국이 알아서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제 원래 CBDC 얘기하려고 했었죠. CBDC 돌아와서 그러면 BIS는 한국에서 왜 CBDC를 서두를까요? 물론 BIS는요, 여러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CBDC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만 하더라도 BIS 사무총장, 아까 그 똑같은 분이 각국의 CBDC 법적 틀 마련 촉구, 코인이랑 똑같습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야 뭐 CBDC를 도입을 하든 말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제발 법무부나 뭐 국가에서 뭐 이거 법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특히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진국일수록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거 열심히 좀 합시다들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질 않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3년 5월 달에 한국의 상황입니다. 국내 CBDC 언제 도입되나요? 글쎄요. 아직도 실험하고 있는데요. 계속 실험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11월 기사긴 한데요. 이때 첫 발을 한국에서 디뎠다고 합니다. CBDC 이제 조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요.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요. 해외에서도 열심히 안 하거든요. 한국이 굳이 막 뛰어가면서 매맞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오직 중국만 열심히 하더라.
개발도상국가 중국만 엄청 빨리 하더라. 나머지 미국과 유럽 이런 데는 연구는 하고 있지만 도입에는 신중. 그러니까 다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너는 할 수 있잖아. 뭐 빨리빨리의 국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확산을 막기 위한 BIS의 국가별 속마음은 조금 반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마음이니까요. 일단 국가별로 한번 봐볼게요. 뒤에 한국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미국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세계의 돈이 몰리는 곳이라 CBDC 도입해봤자 어차피 의미 없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 배제를 했죠, 스위프트.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다른 망으로 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위안화로 막 결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의 위협을 이때 느낀 겁니다. 위협 느껴서 안 되겠다. 22년 3월 달에 바이든이 행정명령 내린 거죠.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느껴서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의미 없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뭐 민간 코인 많이 오를 거니까 그냥 월가 하나 하라는 대로 바이낸스 제거하고 걔네들 돈 벌게 하자. 여기는 뭐 CBDC 유무가 크게 관심이 없어요. BAS의 입장에서는요. 중국 볼까요? 어차피 여기는 비트코인, 민간 코인 제일 세게 때린 데고 여긴 14년부터 CBDC 연구한 데야. 뭐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21년도에 이미 디지털 지갑만 2.6억 개 만들어 놨고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시범 운영도 이미 끝냈지. 한국은 내년 4분기에 한다고 하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여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CBDC 더 이상 뭐 모범생입니다. CBDC로는. 다만 홍콩으로 뭐 상승세 민간 코인들 불장 25년에 오면 조금 재미 보고 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라 추측을 합니다. 자, 이제 유럽 한번 선진국 보시죠. 여기는 28년도에 디지털 유로 발행을 목표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좀 큰 관심이 없었던 데다가 개인정보 보호 어쩌고 해서 거긴 안 되겠더라. 거긴 뭐 느려서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천천히 갈 것 같아. 그리고 영국이나 캐나다나 일본도 보면 CBDC 발행 계획 아예 없을걸? 선진국은 진짜 말 안 듣더라. 이게 BIS의 속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국 제일 중요하죠. 한번 보시죠. 일단은 한국은행 총재 말 잘 알아먹더라. 그래서 CBDC 빨리 하게 푸시하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두 분이 한국은행 총재와 BIS의 사무총장이 만나서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질문이요. 꽤 수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비자 마스터가 페이팔 USD 같은 사업을 한다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할까? 이 한국은행 총재는요. BIS 사무총장은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고요. 시간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할까? 이 말인 즉슨 25년 불장 이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 내년 뭐 말까지 끝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거죠. 잘 알아먹고 있고. 게다가 이제 BIS 다시 얘기입니다. 투기 성향이 한국이 엄청나. 그래서 25년 불장 오면 요때 상승세 좀 누구려뜨릴 필요가 있어. 매우 있어. 그러니까 뭐 들불 번지듯이 하면 CBDC를 미리 그 전에 좀 깔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불장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락장이 반드시 오겠죠. 그때 이제 굳이 위험한 거 좀 민간 코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부가 보장하는 근데 효과는 비슷한 거 이런 거 써보지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BIS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투자, 사실 투기라고 쓰고 싶었는데요. 아무튼 투자와 빨리빨리의 국가 아닙니까? 한번 보실까요? 11월 17일이었는데요. 다 외신이 했던 말입니다. 국내에서 15,000만 원 두 번 찍고 내려왔다. 코인 상승 최근에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블룸버그에서 인정한 겁니다. 최근 두 달간 코인 상승장은 한국에서 나왔다. 그리고 11월 24일에서도요. 비트코인이 ETF 승인되면 한국 증시 암호화폐 판도 역시 바뀐다. 왜 이게 바뀌냐면요. ETF가 나오면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ETF를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올라간다. 뭐 암호화폐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비록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곤도형 테라루나를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요.
부산에 있었던 핀테크 행사인데요. 이분이 CFTC의 캐롤라인이라는 위원입니다.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부산까지 찾아가서 했어요. 왜일까요? 한국이 굉장히 코인 쪽에서는 선도 자리에도 있고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잊고 계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은 2017년도에 무려 김치 프리미엄 54%를 찍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아마 18년 1월경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은 가지가의 나라니까 이 BIS의 입장에서는 민간과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같은 배를 탔다고 보면 CBDC로 빨리 누그러뜨려야 된다, 물을 찌끄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전 세계는 25년 불장을 염두에 두고 행동합니다. 제가 여러 근거를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근거인 거죠. 오늘 얘기가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전 세계의 정부와 은행들, 큰손들은 25년 불장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블랙락처럼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불장 상승세를 같이 누리거나 아니면 BIS처럼 불장 때 제동을 걸기 위해 한국까지 와서 한국 CBDC 이름을 지어주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불철주야로 불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많아질수록 기회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제는 증거가 좀 그만 나왔으면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